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네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선익 시스템이요. 선익 시스템 맞아요, 시청자님? 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18,500원에 20%거든요. 아, 비중은 많진 않으신데 가격대가 네. 이거 한참 너무 잘 나갈 때 좀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됐어요. 어떤 내용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궁금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아, 더 살 생각이세요? 네, 낮춰야 네. 될 것 같아서. 아, 단가를 좀 낮추고 싶으시다. 그 네. 목표가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18,500원이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추매를 해서 네. 빠져나오고 싶어서. 아, 이게 본업을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한참 뜨거웠던 메타버스. 키워드 메타버스 때문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좀 경쟁력도 질문해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동현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 18,500원. 물론 최고점이 한 2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이때 시세가 참 뜨거웠었잖아요.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재평가 될 수 있는 종목인가요? 이 메타버스가 사실 좀 약간 추상적인 게 있어요. 이 그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비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막 흥분합니다. 환호하죠. 예. 네.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산업들이 부가가치가 생기고 네. 그에 대한 기업들이 퍼팅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근간은 뭐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산업 성장성,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성장성이 나오려면 VR 기기의 판매고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선익 시스템이 그와 관련해서 움직여 주려면. 그게 아니면 뭐 제페토처럼 네. 그냥 뭐랄까 개인 캐릭터 SNS형 시스템이라면 네. 이런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냥 플랫폼이나 혹은 미국에 관련한 일부 기업들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정도가 약간의 관련 정도가 있는 거지. 이게 과연 실질적인 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냐에 대한 생각이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 주변에는 얼리 어댑터 친구들이 VR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큘러스 VR을 최근에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글라스 형태로 되어 있는 네네. 거 맞나요? 그 페이스북 거잖아요. 네, 최근에 네. 페이스북 주가가 그걸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정말 직접적인 관련주이자 관련 산업이 되는 거고, 네. 선익 시스템은 소형 OLED 증착 장비 회사입니다. 소형 OLE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POLED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 POLED의 증착 장비니까 이건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어떤 업황 전망에 따라서 실적 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VR 기기에 대한 기대감, VR 기기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휴대폰 폼이기 때문에 네. 이제 POLED에 대한 소형 OLED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는 거고, 네. 이게 애플도 그렇게 되면은 뭐 OLED 채택률이 뭐 애초에 전망이 OLED 채택률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나 네. 더 빨라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그 장기적인 스토리로 테마가 이뤘던 거예요. 네. 뭔가 구체적으로 분기 실적이 나오고 매출 전망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딱 생각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그냥 앞서서 이제 부가가치를 확 당겨 쓴 테마성 시세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 메타버스가 실질적인 상용화가 되고 뭐 VR 기기가 대대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고 애플에서도 VR 기기를 출시한다든지 VR 관련한 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양상이 된다면은 네. 이쪽이 더 움직여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대충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나 네. 뭐 3D 프린터 이런 거 환호했던 때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얼리 어댑터들의 장난감 내지는 아주 극소수의 사용자들의 국한한 좁은 시장이 되어 있고 관련 주식들은 다 뭐 크게는 10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과연 이 메타버스 혹은 이 VR 기기의 성장 모멘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시장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폼팩터 혹은 그 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쪽까지 갈 수 있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대의 흐름에서 요구하는 제품이냐, 네. 생산자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냐, 저는 이거 항상 중요하다고 맞아요. 강조드리는데, 강조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건 아직까지는 좀 오락기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이게 산업으로서의 뭐 물론 분석가들은 이게 뭐 위험한 어떤 시뮬레이션 산업으로 커질 것이다, 뭐 VR, XR 그 전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테마가 일었을 때 가격대인 19,000원 선, 18,500원 선에 대한 복원 내지는 안착은 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주식이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 1,200억, 지금 현재 주가로 1,20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 기대감이 없었을 때 120 평균 거래량이 6만 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7,000원 선이었으니까 하루에 한 4억 정도 거래되던 주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한가 치고 상한가 쳐놓고 위에서 거래가 사흘 동안 터졌거든요. 네.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6만, 4만 주, 5만 주 거래되던 게 1,000만 주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물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죠. 네. 그러려면 다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3월보다 더 강하게 시장에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최대 목표 17,000원 드리겠고요. 네. 물론 OLED 업황은 괜찮아요. OLED는 지금 가동률이 거의 98% 선, 풀가동 수준이라서 네. 삼성의 추가 투자도 지금 뭐 대대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반도체 투자와 함께 패키지로 묶여서 다 평정 투자까지 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오히려 본업인 그 OLED 장비에 대한 모멘텀은 괜찮겠지만 이게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너무 밸류가 높게 올라왔고 위에 매물이 쌓여 있어서 OLED 관련주가 움직일 때 선익 시스템이 좀 무거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7,000원 반등심에도 이렇게 좀 목표로 의견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하나 보탠다면 네.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주식은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아. 상식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8,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지금 13,000원이다. 근데 이게 25,000원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더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18,500원에 샀는데 저의 전략이고 좋은 이익입니다만 네. 17,000원 반등 목표시 매도 전략인 종목을 더 사는 필요는 없죠.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비중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숫자 눈에 보이는 찍혀있는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비중을 더 넣지 마시고요. 20%도 적지 않아 보이니까 반등 목표를 17,000원 드렸으니까 실질적인 매도 전략은 한 16,500원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 손실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잘못 고르거나 이렇게 테마주 높게 사서 10% 손실이면 다행이고 정말 큰 돈 들였지만 공부했다 생각을 하시고 이건 손절 10%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차라리 금융주 같은 거 사두시는 게 10% 회복을 더 확실하게 할 겁니다. 빨리 손해봤, 2달 만에 손실이 이만큼 커졌다고 해서 네. 더 빠르게 회복하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식은 내려온 것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원래 느립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마음 가지시고 일단 반등 16,000원대 중반 정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전 회복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상황을 시간을 길게 놓고 좀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기대하셨던 전망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데 근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구체화되기 그럼 전까지. 16,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16,500원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치로 제시해 주신 거죠. 네, 뭐 전반이? 일단 기본적으로 큰 상승 추세가 아직 훼손되지 않아서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코멘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또 메타버스를 꿈꿀 테니까 그 사람들이 사 들어온다면은 제가 볼 때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님 참고하셔서 한번 결정을 잘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